안녕하세요. 루멘입니다. IBK 기업은행 자소서 3번 항목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3번 항목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을 해드린 것도 있지만 실제로 최근에 기업은행에서 물어봤던 항목들을 좀 살펴보면 이렇게 많아요. 지원한 이유 동기, 그리고 적합한 인재라고 생각한 이유 경쟁력, 이 부분을 물어보는 건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많이 항상 물어봤거든요. 이게 지원 동기와 역량에 대한 관련된 질문들이에요. 거의 심지어 그리고 2019년 상반기에는 거의 모든 항목, 네 가지 항목 모두가 다 역량이랑 경쟁력, 그리고 지원 동기, 이 부분을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니까 참고를 하시고 이 지금 항목을 이대로 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항목을 쓰셔도 되는 거고요. 이 부분들 여러 개 있으니까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동기는 되게 중요해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자소서로 인해서 합격, 불합격을 갈리는 게 지원 동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항상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라. 좀 이 부분을 먼저 생각 좀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왜 금융 쪽에 선택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왜 IBK인지 입행 후에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지 차별화된 근거는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나씩 먼저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생각하시는 거는 인재상 기반으로 지원 동기 그리고 지원 동기 역량 이런 거를 연관 지어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자, 제일 많이 체크를 하시는 게 이거죠. 팀워크, 신뢰, 책임, 창조 열정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핵심에는 고객의 행복이 있어요. 요 지금 가운데 행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고객을 항상 생각하는 나의 마음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특별하게 여기를 맞춰서 뭔가 설명을 해야 된다? 물론 좋아요. 근데 대부분 이건 한 번씩 다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제가 미리 힌트를 드리지만 신뢰도 부분만 생각을 해보셔도 어느 기업이나 설명할 나의 소재가 충분하거든요. 신뢰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 근거를 설명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팀플레이를 대부분 어디든 하셨기 때문에 팀워크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만 어느 정도 생각하셨다고 하면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도 인재상 핵심이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성과 창출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기업은 이익 창출을 하셔야 되는 거고 기업은행도 많은 자금들을 그러니까 기업은행이 계좌 수를 늘려서 가입을 시키고 보유하고 있는 그 금액을 많이 점점점 늘려야 돼요.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입장은 똑같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참고로 좀 이 부분은 다 아실 거예요. 기업의 인재상 그리고 나의 경쟁력, 나의 가치관. 분명히 나라는 거를 먼저 중심을 두시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내 스스로 나의 색깔이 뭔지에 대한 거를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그거를 표현하시고 기업에 맞춰요. 기업의 인재상을 먼저 생각한 다음에 내가 거기에 끼어드는 거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핵심은 성과 창출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팀워크를 발휘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내가 열심히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지, 근거를 내세울 수 있을 만한 나의 역량은 무엇이고 그리고 근거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신입사원한테 물어봐서 답을 듣고 싶은 하나의 질문이 있다고 하면 지금 입행 후에, 그러니까 입사 후죠. 입사 후에 가장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이 질문을 답변할 수가 있다고 하면 이분은 생각이 있고 어느 정도 오셔도 충분히 합격해도 될 분이에요. 근데 대부분 답을 잘 못하세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이 뭔지를 표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근거에 대한 거를 설명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만 해결되면 거의 대부분 지원도기 쓰는 데는 어느 기업이라도 술술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직무기술서 상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고객 창출, 고객 상담, 고객 제한 협상, 고객 관리, 그리고 거래 약정 심사, 소비자 보호, 금융 소비자 보호, 여러 가지들의 직무 수행을 하고 있는데 고객이 제일 많죠. 고객한테 응대를 하고 상품을 안내를 하고 판매를 하고 또 설득을 하고 이런 부분이 주이기 때문에 사실 제일 중요한 경험은 고객을 응대해 본 경험, 거기에 플러스 어차피 이 직무 특성상 은행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지식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직무수행서에 대한 거를 먼저 기반으로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역량이라고 하게 되면 지식적인 부분이 있고 기술적인 부분이 있고 태도적인 면이 있어요. 이거는 다 직무기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내가 금융권에 입사를 하기 위해서 내가 쌓아온 지식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거를 정리를 먼저 해보시고
그리고 실제 이 지식을 가지고 내가 어떤 경험을 해보셨는지, 실무에 투입이 돼가지고 뭔가를 해본 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력, 그리고 실제 이 일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 두 가지 측면에서의 분명한 나의 경쟁력, 나에 대한 장점, 나의 강점, 이런 부분들을 태도적인 면까지 다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 세 가지가 조합이 되셔야만 역량에 있어서 나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 세 가지 어느 하나 소홀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 하반기 때는 이걸 물었어요.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향후에 IBK 기업은행이 지속 성장을 하기 위해 추구해야 하는 방향, 나아가야 될 로드맵을 제시를 하라고 했는데 이제 이거 되게 어렵거든요. 이거를 실제 기업에서 생각을 해야 될 건데 신입사원한테 물었다는 거는 신입사원이 아니죠. 취준생한테 물었다는 거는 사실 엄청난 무리수예요. 근데도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정도로 답을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사실 이 항목은 어렵지 않다고 봐요. 지원한 이유와 그리고 내가 왜 적합한 인재인지 만약에 경쟁력 있게 답을 하신다고 하면은 이 부분을 답하시면 돼요. IBK가 지속 성장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역할을 어떤 거를 해야 될지 나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플랜이 쭉 있다고 하면 적으세요. 제일 좋은 내용일 거예요. 이렇게 기업도 생각을 해보고 나의 발전도 생각해보고 두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했다. 좋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꼭 고객의 관점 그리고 내가 뭐 태도나 아니면은 보여지는 소통 뭐 이런 거에 대한 강점을 잡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결국에는 오셔서 빠른 적응을 하시려고 하면 이미 내가 어느 정도의 지식이랑 어느 정도의 경험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메리트가 크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제일 어렵지만 이 부분을 좀 생각해보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이걸 로드맵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서 나의 역할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라는 표현이라는 거 좀 꼭 아시고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알고 있고 그 안에서 내가 해야만 하는 역할에 대한 거를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했다라는 게 정리가 되면 제가 봤을 땐 가장 경쟁력 있는 답변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핵심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지원을 한 거고 IBK는 국책은행이기 때문에 4대 은행과 다르다는 점 그리고 왜 금융인지에 대한 것까지 역으로 추적해 나간다고 하면 싹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 태도적으로도 고객을 응대를 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에 새롭게 항상 이야기를 하고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금융 쪽에 해야 되죠. 한번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은행 쪽에 가시는 분들 중에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역량이라고 하면 멀티태스킹 능력이에요. 왜냐면 전화를 받으면서 고객이 찾아오면은 고객도 안내해야 되고 그리고 컴퓨터에 기입도 해야 되고 그리고 주변의 동료나 아니면 상사분들의 요구사항까지 해야 되고 많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쉴 새 없이 일어나는 곳이 전쟁터와 같은 곳이 실제 은행이거든요. 그런 곳에서 계속 내가 일을 하고 그리고 점심시간도 제대로 못 먹거든요, 사실. 거의 1시간 점심시간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안 해요. 그렇게 못 해요. 빨리 갔다가 와가지고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소화불량이나 위염, 장염, 몸 버리는 것들 많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퇴사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 쉴 틈이 사실 없어요. 하루하루가 매일 전쟁터 같은 곳이 은행이에요. 이런 거에 잘 적응하실 수가 있으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멀티태스킹이에요. 전화 받으면서 뭔가 기입도 하고 상대방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개 할 수 있는 거 있거든요. 근데 한 번에 모든 일을 잘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한 번에 하나씩 해야만 일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일 처리가 느리다. 왜 이렇게 일 처리를 못하냐. 그렇게 했는데도 왜 실수가 나냐.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나와 같이 일을 할 동료, 그리고 선배, 그리고 지점장이에요. 이 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되게 업무 환경이나 분위기는 되게 다를 것이고, 고객이, 어떤 류의 고객이 많이 찾아오는 동네에 있느냐, 어머님들, 뭐, 애들, 뭐, 초등학교, 중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많은 그런 단지 내에 있느냐, 아니면 기업들이 많은 곳에 있느냐, 아니면 시장 소상공인 분들이 많이 있는 데가 있느냐,
그리고 또 낙후된 지역에 있느냐, 잘 사는 지역이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겠지만 일단 이 부분까지는 좀 알고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시중은행보다는 조금 덜 하긴 할 거예요. 국책은행이고 기업은행의 이미지 때문에. 하지만 엄청나게 바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알고 좀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고, 자신만의 그런 역량, 경쟁력 이런 부분들을 잘 표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의 과거에 있어서의 나의 쌓아온 역량으로 다 표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태도적인 면에 있어서 은행과의 일이 과연 나와 잘 맞느냐에 대한 부분은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업무에 있어서 충분히 나는 괜찮다. 고객 응대 이런 거 괜찮다. 서비스업에 대한 부분이 나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하는 이런 분들만 한해서 금융권, 특히 은행에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갔는데 적응 못하고 금방 나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돈이 다가 아니에요. 돈이 우선이다. 들어가 보세요. 근데 후회할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알고 가셨으면 좋겠기 때문에 제가 조만간 은행에 대한 단점에 대한 부분을 한번 시중은행 편으로 해서 쭉 한번 다룰 거예요. 은행이 예전에 여러 개가 많았는데 은행이 이렇게 축소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메이저 은행이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로 되었는지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3번 항목은 본인의 역량 잘 표기를 해주시고 그 안에서 나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나는 인지하고 있다. 이 부분을 꼭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빨리 마무리를 하시고 매듭을 지어주세요. 그러면은 오늘은 3번 항목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다음 1번, 2번 제일 쉬운 쪽이죠. 쉬운 쪽을 조금 조언과 함께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